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자,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사드가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도 5년간이나 숨겨왔던 문재인을 비판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통수권자가 사드 이것만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드밖에는 지금 현존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드만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면 빨리 탐지해서 그 북한 지역에서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전임 정부, 전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사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들어와서 사드 작동을 했는데 바로 환경평가가 인가를 못하게 하고 거기 물도 못 주게 하고 밥도 못 주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행을 금지해서 좌파들이 그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가 운용은 하되 헬리콥터로 그 병사들의 물을 식수를 나르고 모든 것을 날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맹국이.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문재인입니다. 예. 이 문재인의 죄가가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드 기지 주변 4개 지점에서 34차례나 전자파를 측정해 보니까 평균 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04%에 불과하고 최고치가 0.025%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 보호 기준에 완전히 그냥 인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소위 무해성, 해가 없음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질 않았습니다. 왜? 문재인이가 알리지 못하겠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는 새침 뚝 따고 있고. 아니 그건 국군 통수권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는 문재인의 지령입니다. 문재인의 지시고 문재인의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가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안보 사안에 통수권자가 결정하는 건데, 예? 초반에 2차례만 공개하고 그 뒤로는 딱 침묵합니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34차례나 전자파를 측정했다는 것을 이제 밝혀진 겁니다. 참, 이 문재인,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요? 대통령이요? 군의 전자파 측정은 문정부 시절 27차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정부의 은폐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 하면서 유해성을 주장한 것일 때문일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국 때문에 문재인이가 굽힌 겁니다. 사드 3D 있지 않습니까? 예. 사드 전자파의 무해성이 입증되면 이들의 사드 반대 선동이 힘이 빠지는 것을 우려했을 거고 그런 식으로 5년 내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이 그토록 외쳤던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침략할 것이고 조용히 와서 진주에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문재인이 남쪽 대통령이 될지 그때 숙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런 것도 가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네.
왜 종전선언을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미군 철수, 유엔사 철수를 그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네. 이 때문에 사드 기진의 한미 장병 수백 명은 제대로 된 숙소도 없고 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시설에서 열악하게 5년간을 생활을 했다. 발사되는 시멘트 타설을 하지 못해가지고 골프장 그린 위에 금속 패드를 깔고 임시로 전개했습니다. 예? 발사대를 못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된 방어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핵협상이 깨진 뒤에 위장평화 공세를 접고 대남 타격용 신무기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위협의 강도를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들을 계속 깔아뭉갰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행적입니다. 임기 말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과의 평화 이벤트에 매달리는데 사드가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상당히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대마저 전자파 측정 결과를 국민들한테 감췄습니다. 이때 국방장관들이 누굽니까?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체포해야 됩니다. 반국가주의자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미루면서 사드 정상화를 가로막은 자들입니다. 군마저 이때 군 지휘부 송영무를 비롯해서 알죠? 공군 참모총장 했던 그다음 육군 참모총장 했던 서욱이 말입니다. 이거는 문정부 5년간 벌어진 안보 자해극의 일부에 불과한 사례일 거라고 이 사설자는 말미를 치면서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 됩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드 전자파 무해를 알고도 사드밖에 북한 미사일을 막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미국군하고 여기 주둔하는 미국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드가 이게 미리 북한에서 쏘아 올리면 바로 가가지고 킬체인으로 두드려 부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우리의 생명선인데 이거를 그대로 설치 못하도록 작동 못하도록 5년 동안이나 숨겼던 이 문재인 정부 그 전자파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그 당시 군과 이 문재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반역적인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반역 세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역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물 가지고 지금 이 국가를 흔들어 가지고 괴담을 만들어서 엎으려고 합니다. 멀쩡한 오염수를 갖다가 오염수로 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재명은 핵폐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용서받지 못할 자들,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